가을 수확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주의와 고령 측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안전대책이 절실합니다. 7일 오전 9시 40분쯤 통영시 남남서쪽 36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나 유감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 코너에서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번 주 활동 짚어봅니다. 제1회 창원 창동 라면축제가 창동 사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만둥이와 홍합, 아귀 등 마산을 대표하는 수산물을 활용한 라면이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부주의와 조작 미숙에서 비롯된 만큼 농민 스스로의 주의는 물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표영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의 한 가수원입니다. 80대 농민이 경사진 길에서 농기계를 정비하다 미끄러진 농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감을 수확하던 60대 농민이 운반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경남에서만 3명이 농기계 사고로 숨졌는데 모두 65세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조작이 까다로운 농기계를 다루는 데다 반사신경이 둔해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좀 부주의해갖고 좀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 있고 기온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사고 나는 사람이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좀 사고가 좀 많이 나죠. 농기계 사고는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이 중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한 사고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가 여전히 많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네, 농기계를 사용하시기 전이나 사용하고 난 후에는 안전점검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농기계를 사용하실 때에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개인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반사판을 부착하시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농기계 사고의 70% 이상이 65세 고령 농민에게 집중된 현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이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7일 오전 9시 40분쯤 통영시 남남서쪽 36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4.55도, 동경 128.3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km입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피해나 유감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제대교 인근 수중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2시 5분쯤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낚시꾼이 낚싯바늘에 시신이 걸려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강민국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경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강민국 도단위원장을 비롯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남해안 해상국도와 김해 밀양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의 국회 심의 반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리적 그리고 산업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발전 구상이 진행돼야 되고 이번 예산에 그것이 다 담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도민에게 딱 와닿는 민생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또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홈 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 김정호 국회의원이 정부의 KC 인증제도 해석 오류로 입주민 피해가 반복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인천지법은 KC 인증이 기기의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인용해 건설사에 약 3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며 유사 판결이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스마트홈 기술이 안전한 주거 환경 속에서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김해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박상훈 국회의원은 조기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김해고속도로는 밀양시 상남면과 김해시 진내면을 잇는 총 길이 190.8km 구간에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총 사업비 1조 6,100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동남권 핵심 물류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해 온 결과라며 정부와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밀양 김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하루 평균 교통량이 2만 5천여 대,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행정안전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김태호 국회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산시는 고리원전 반경 11.3km 내에 위치하고도 원전 소재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20에서 3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의원은 양산시가 정당한 지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양산시 북부동 한 여인숙에서 6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받지 못해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합천 덕곡 어울림센터가 7일 문을 열었습니다. 덕곡 어울림센터는 다목적 강당과 운영사무실, 공동체 활동실 등을 갖췄으며 지역의 문화행사를 비롯해 교육 복지 프로그램 등 주민 교류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합천구는 어울림센터가 문을 열면서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주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 산정료율을 소상공인은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합니다. 지원과 환급 신청은 다음 달 19일부터 양산시 재산관리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양산시는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로 90여 건의 사용 허가 계약에 대해 약 1억 400만 원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창동 일대가 이번 주말 특별한 라면 축제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지역 행사가 아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라면을 선보이면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제1회 창원 창동 라면 축제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일단 약간 좀 못 먹어본 맛인데요. 신선한 맛인데 좀 아구 맛이 좀 진하게 많이 나가지고 맛있었습니다. 이 홍합하고 미더도 또 순두부를 같이 섞으니까 또 별미고 나름대로 참 괜찮습니다. 나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라면 축제입니다. 창동을 한번 알리고자 또 창동과 함께 부활하고자 이런 라면 축제를 먹거리 축제를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7일 거제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재적의원 16명 중 9명이 찬성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거제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당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모바일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해운대 미포광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윤정 해운대구 의원은 7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미포광장을 공사 차량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행정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중동 1020의 1 일대 건축 허가 당시 도로 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시공사가 도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차량 출입이 금지된 미포광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의원은 이미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도로 여건을 재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구청은 즉시 건축 허가를 재검토하고 공사 통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갈빗길 체험단을 운영하며 부산의 대표 도보 여행길을 세계에 홍보합니다.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산 지역 22개 대학에서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 83명이 참여해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오륙도와 이기대 등 갈빗길 주요 구간을 체험합니다. 참가자들은 욜로 갈매길 5코스와 6코스 일부를 걷고 영도구의 문화공간인 아르떼 뮤지엄과 피아크를 방문해 부산의 예술과 자연을 동시에 체험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15회 갈빗길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부산의 해양도시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합천군이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회변과 삼가면, 대병면 지역의 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합천군은 6일 군청에서 대규모 재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12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근본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가회변 가회천과 신등천, 도탄천, 대병면 금성천과 회양천, 용주면 황계천과 팔상천 등 7개 지점입니다. 대규모 재해복구 사업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설계 초안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공공시설 피해 복구의 경우 사업비 3,661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시급한 순으로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